1. 서막 별들의 춤. 태양계의 평온한 일상.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고요 속에서 태양계는 그저 또 하나의 작은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은 그 자리에서 지구와 그 행성들을 비추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따라 춤을 추듯 돌아가고 달은 그 주위를 선회하며 바다의 물결을 조종했습니다. 평온함 그리고 반복. 마치 우주의 시계는 정밀하게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인류는 이 평온함 속에서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태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구의 대기 너머로 확장시켰고 그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손을 뻗게 했습니다. 인류는 그저 태양을 따르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새로운 행성을 탐험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일상은 그저 무한히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주 관측소에서의 이상 신호 감지. 태양계 외곽에 자리 잡은 인류의 최첨단 우주 관측소. 수백 개의 망원경과 감지 장치들이 실시간으로 우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은하의 비밀을 파헤치고 우주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원이 관측소의 데이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신호는 태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데이터 오차로 생각되었으나 신호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며 점점 더 강력해졌고 마치 어떤 경고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야. 연구원은 그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관측소의 과학자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의 출처는 명백히 태양이었고 이는 그들의 연구 이래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의 색 변화, 최초의 조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태양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평선 위로 떠오르던 어느 아침, 인류는 그 빛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황금빛의 따뜻한 아침 햇살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푸른빛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단순한 일출의 변화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이상하네. 어쩌면 대기의 오염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태양의 황금빛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찬란한 푸른빛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긴급하게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색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기와 오존층의 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우주에서 오는 또 다른 요인 때문일까? 그 어떤 이론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푸른빛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그저 관찰자가 아닌 이 미지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푸른빛이 더 강해질수록 인류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태양은 인류의 오랜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미지의 재앙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 전조, 푸른 빛의 시작. 태양이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다. 태양의 변색은 초기에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 현상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나 대기의 착시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의 황금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선명한 푸른빛이 차지했습니다. 태양은 이제 더 이상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따뜻하고 친숙했던 태양이 차갑고 냉혹한 푸른색으로 변모하면서 그 빛은 마치 우주에서 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푸른 태양은 그 자체로도 위압적이었지만 더욱 불안한 것은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규명하려 했으나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양의 빛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푸른빛은 단순히 색깔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이 바뀌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의 양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지구의 대기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내 모든 행성들의 변화. 태양계는 태양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태양이 푸른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태양계 내 모든 행성들이 서서히 변화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수성.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 행성은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엄청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수성의 표면은 빠르게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행성 자체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 시달리던 금성은 태양의 변화로 인해 그 대기가 더욱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유황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행성의 하늘을 푸르게 물들였고, 이내 그 압도적인 열기로 인해 대기층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푸른빛을 맞아 더욱 희박해졌고, 그 결과 화성의 온도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급격히 얼어붙거나 녹아내렸고, 이로 인해 그곳에서 진행되던 모든 탐사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화성은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없는 혹독한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지구 역시 태양의 변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양의 푸른빛이 대기에 도달하자 지구의 대기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의 산소와 오존은 푸른빛에 반응하여 빠르게 분해되었고, 이는 지구의 기후를 극단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온도는 예상치 못하게 상승했고, 폭풍우와 가뭄이 전례 없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식물계는 푸른빛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광합성을 위해 태양빛을 받아들였던 식물들은 푸른빛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말라 죽는 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했고, 이는 곧바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물의 대량 고사가 일어나면서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동물들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했습니다. 이 변화는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았으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농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물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라지 않았고, 식량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농작물의 실패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불러왔고, 이는 곧바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초기 대응, 혼란과 공포. 푸른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 세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태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원인은 불명확했습니다. 푸른 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공황 상태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정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태양의 변화를 보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했고, 사회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식량 부족, 폭력적인 시위,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고, 인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푸른 태양 아래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했고, 동시에 이 변화의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미지의 재앙 앞에서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3. 푸른 태양의 등장. 태양의 완전한 전환. 압도적인 푸른빛. 태양의 색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는 극점에 달해 태양은 완전히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푸른 태양은 이제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은 푸른 태양의 빛에 의해 밝게 빛났지만 그 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낮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태양의 밝음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푸른 태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직시할 수 없었고 그저 대기를 통해 필터링된 빛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태양은 인류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태양의 전환이 완성되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푸른빛에 잠식당한 듯 보였고, 그 빛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푸른빛 속에서 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태양의 빛이 생명력의 원천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열기와 자외선 증가, 인류 생존의 위기. 태양이 푸른빛으로 변하면서 그 빛에 포함된 자외선과 기타 고에너지 복사설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태양보다 몇 배나 강력해진 자외선은 대기의 보호막을 뚫고 지구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자 기온은 즉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전의 따뜻한 태양빛과는 달리 푸른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기는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급격히 올라갔고, 이는 곧바로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했고 대규모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기후 재앙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자외선의 증가로 인해 인류는 피부암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이는 인류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방호복과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품이 되었고, 외출을 위해서는 특수한 보호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지구상의 동식물의 대규모 멸종과 변이, 푸른 태양은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태양의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푸른 태양의 변화는 이러한 자연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먼저 식물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광합성을 위해 태양빛을 흡수하는 식물들은 이제 푸른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광합성 과정이 중단되거나 변형되면서 식물들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잎은 갈색으로 말라 죽거나 불규칙한 변이를 일으켰고, 식물의 대규모 멸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에 의존하는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 사슬이 붕괴되면서 많은 동물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변이를 일으켰지만 그 변화는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인간과 가까운 동물들은 가장 먼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구의 자연 환경은 더욱 황폐해졌고, 인간의 생존 역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류는 그들이 의존하던 자연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무기력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의 피난, 지하 도시와 보호막 건설, 푸른 태양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는 새로운 방식의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하로의 피난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상에서 생활할 수 없었고, 지하 깊숙이 숨어야만 태양의 광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도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하 도시 안에는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식량은 인공농업으로 재배되었고, 물은 지하수와 재활용 시스템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전력은 지열 발전과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되었지만, 이는 지상의 발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었습니다. 지하 도시의 건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학적 도전이었고, 이는 곧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기 위해 경쟁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의 이주는 생존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립감을 가져왔습니다. 지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시도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개발하거나 특수한 방호복을 제작하여 지상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지상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푸른 태양 아래에서 인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지구의 지배자가 아닌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푸른 태양이 가져온 이 새로운 현실은 인류에게 엄청난 도전과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생존의 여정, 신체 변화에 적응하는 인류, 진화의 시작. 푸른 태양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투쟁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신체는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질병과 변형을 겪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극한의 자외선과 온도 변화에 점차 내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났으며, 새로운 세대의 인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점차 진화의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더욱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여 자외선에 강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눈의 구조도 변해 강력한 푸른빛과 자외선을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기존의 인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푸른 태양 아래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푸른 태양의 영향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그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를 통해 푸른 태양에 더 잘 적응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자외선 차단 및 에너지 수급, 진화와 함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푸른 태양 아래에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외선 차단이었습니다. 자외선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었기에 이를 막아줄 보호막과 방호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그중 가장 중요한 개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차단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옷에 부착되어 자외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의 차단제는 한계가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효과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보호 장비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에너지 수급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푸른 태양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류는 지열 발전과 핵융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지열 발전은 지하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에너지원 중 하나였으며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역시 푸른 태양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설계되었습니다. 푸른빛에 최적화된 새로운 태양광 패널이 개발되어 높은 자외선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지하 도시와 지상에 남은 사람들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푸른 태양 아래 새로운 농업과 식량 공급의 패러다임. 푸른 태양의 등장으로 지구의 식량 공급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업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작물이 푸른빛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물의 유전자 변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공학을 이용해 푸른빛과 자외선의 내성을 가진 새로운 식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기존의 작물보다 훨씬 강력한 자외선을 견딜 수 있었고 적은 양의 물과 영양분으로도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주로 지하 도시에서 재배되었으며 인류의 새로운 주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공 농업 시스템의 발전이었습니다. 수경재배, 에어로포닉스 등 다양한 기술들이 푸른 태양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특히 인류는 폐쇄된 환경에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식량 생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과 해양 생물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곤충은 적은 자원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했으며 영양가가 높아 새로운 식량 공급원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해양 생물 역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특수 수조에서 사육되었으며 인류의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농업 혁신 덕분에 인류는 푸른 태양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고 자원의 분배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갈등, 자원의 불균형. 푸른 태양 아래에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 경쟁은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상위계층은 지하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기술과 보호 장비를 이용해 푸른 태양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안락했습니다. 상위계층은 또한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식량과 물, 에너지를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의료 서비스와 진화된 신체 변화를 통해 푸른 태양 아래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하위계층은 지하 도시의 외곽이나 지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보호 장비나 자외선 차단제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위계층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질병과 기아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반란과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다툼은 무력 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인류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푸른 태양 아래에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로 뭉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는 깊어졌고 자원의 불균형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의 생존만을 위해 싸우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일부는 여전히 희망을 찾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진실, 푸른 태양의 원인 규명, 외계 지능의 개입. 태양이 갑자기 푸른빛으로 변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현상이 자연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은 태양의 변화를 분석하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존의 물리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푸른 태양 현상을 연구하던 한 과학자 그룹이 특이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속에 숨겨진 것으로 무작위적이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인텔리전스, 즉 지능이 개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호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결국 과학자들은 그것이 매우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외계 지능의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푸른 태양이 외계 지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인류에게 적대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실험의 일환으로 태양을 변형시킨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인류를 공포에 빠뜨렸고 동시에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태양계 밖에서 발견된 유사 현상, 푸른 별들, 푸른 태양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던 중 인류는 태양계 밖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계 곳곳에서 푸른빛을 발하는 별들을 탐지했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과 유사한 크기와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태양처럼 갑작스럽게 푸른빛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행성들 역시 지구처럼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푸른 태양 현상이 태양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이 현상이 은하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한 우주적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은하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며 그것이 이 푸른 별들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푸른 별 현상은 외계 지능이 은하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에게 새로운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더 넓은 우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인류의 첫 외계 탐사 계획, 새로운 희망 혹은 위기, 푸른 태양 현상이 외계 지능의 개입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류는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외계 탐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탐사 계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 푸른 별들 중 하나를 직접 탐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탐사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혹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첨단 기술로 무장했으며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최신 우주항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류가 그동안 축적한 모든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설계되었으며 탐사선이 푸른 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탐사선은 푸른 별의 궤도에 진입한 후 그 별을 둘러싼 신비를 풀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탐사 계획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외계 지능이 인류에게 적대적일 경우 탐사선은 곧바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 탐사가 외계 지능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관심을 인류에게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류는 그들의 미래를 건 탐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사선이 출발하는 날,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작은 금속 덩어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었으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우주 탐사대의 발견, 초신성의 그림자, 탐사선이 푸른 별에 도달한 순간 인류는 우주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탐사선은 푸른 별 주변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별의 중심부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추적한 결과 그것이 초신성의 잔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겨진 잔해가 은하계 곳곳에 퍼져 있었고 이 잔해가 푸른 별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초신성의 강력한 에너지가 푸른 별의 핵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갑자기 변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초신성의 잔해가 특정 별들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현상이 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탐사선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모든 현상이 은하계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일부일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는 인류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초신성의 잔해가 은하계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인류는 더 넓은 우주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은 인류가 우주에서의 생존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탐사선의 발견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태양계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푸른 태양과 그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우주적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인류는 그들의 시야를 은하계 전체로 확장해야 했습니다. 푸른 태양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6. 전환의 순간. 태양의 변화가 푸른 초신성으로 이어질 조짐. 푸른 태양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밝혀지면서 인류는 태양이 그저 변색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반응들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변화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태양이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푸른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 과정에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거대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태양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마침내 태양이 초신성 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은하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 중 하나로, 만약 태양이 초신성으로 변한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전 세계에 퍼졌고 인류는 새로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폭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초신성 폭발을 막아 인류와 지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의 멸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 태양의 초신성 변화를 막기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한 끝에 폭발을 막기 위해 태양 내부의 불안정한 에너지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태양에 주입하여 내부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지구와 태양계의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외계 지능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푸른 태양 현상이 외계 지능의 개입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들이 이 위기를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류는 외계 지능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외계 지능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협력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전송된 신호를 통해 인류는 외계 지능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그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계 지능은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태양의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협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우주에서의 존재 이유와 이 모든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류와 외계 지능의 협력, 푸른 태양의 전환을 되돌릴 수 있을까? 외계 지능은 태양의 초신성 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계 지능이 제공하는 초고속 에너지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 태양의 내부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태양계를 떠나 새로운 은하계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태양계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고, 다른 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외계 지능과의 협력을 통해 태양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외계 지능은 초고속 에너지 전달 시스템을 통해 태양의 내부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입하고 동시에 태양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의 과학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외계 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자 태양의 내부에서는 거대한 에너지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푸른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마치 태양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인류는 숨죽이며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한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초신성 폭발의 카운트다운.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초단위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임계점에 다가가던 태양은 외계 지능의 기술로 인해 겨우 그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인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고, 이는 인류가 이 위기를 넘기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긴장 속에서 이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양이 점점 더 푸른 빛을 발하며 그 강렬함을 더해가는 동안 지구와 태양계는 그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지만 태양이 폭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스템이 태양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인가? 인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외계 지능의 기술과 인류의 마지막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우주의 법칙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각국의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7. 결말, 새로운 여명, 전환의 성공 혹은 실패, 푸른 태양의 운명. 태양의 전환을 시도한 긴박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전 세계는 그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인류는 외계 지능의 도움을 받아 태양 내부의 불안정한 에너지를 제어하려 했고, 그들은 푸른 초신성의 폭발을 막기 위해 모든 기술과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마침내 태양의 빛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 사라지고 태양은 원래의 황금빛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태양의 내부에서 불안정한 에너지가 다시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전체가 다시 한번 초신성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도 준비된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외계 지능의 기술과 인류의 결단력이 결합되어 태양의 불안정한 핵이 최종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푸른 태양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태양은 다시 그 본래의 황금빛을 되찾았고 태양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졌습니다. 인류는 극적인 순간을 넘어섰고 그들은 푸른 초신성의 위협을 막아냈습니다. 푸른 태양의 전환은 성공했으며 지구와 태양계는 그들의 존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한 인류의 새로운 시작, 지구 혹은 새로운 행성에서의 삶. 태양계의 안정을 되찾은 후 인류는 다시금 지구의 표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 도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피난 생활을 해왔던 인류는 마침내 다시 지상으로 나아가 태양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구를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푸른 태양의 시기를 견디며 인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후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생태계가 변형되었고 인류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 인류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은 푸른 태양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했지만 그중 몇몇은 이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성은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지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 남은 이들은 황폐화된 환경을 복구하고 새로운 농업 시스템과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태양의 변화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이상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암시, 푸른 태양의 진실과 인류의 다음 진화. 푸른 태양 사건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외계 지능과의 접촉을 통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외계 지능이 태양을 변화시킨 이유와 그들이 인류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남겼지만 인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외계 지능이 전한 정보 중 일부는 인류의 미래 진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푸른 태양의 시기를 견디며 진화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특히 우주의 더 깊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인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고립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일부분이며 앞으로도 더 큰 진화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푸른 태양 사건은 인류의 다음 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푸른 별이 남긴 유산과 인류의 길. 푸른 태양이 사라지고 인류는 새로운 여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푸른 태양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푸른 태양의 위기를 극복하며 강해졌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은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인류가 다시금 태양 아래에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그들은 푸른 태양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앞으로 맞이할 도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새로운 도시들에서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류는 지구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며 더 큰 우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류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우주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여전히 푸른빛을 발하는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 별들은 인류에게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그 별들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그들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푸른 태양 사건을 통해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그들은 이제 더 큰 우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지구의 하늘을 비춥니다.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는 그 빛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더 큰 우주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